앞에서 이제 불쌍한 고양이를 죽였다 살렸다 했는데 그거를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쓰는 큐비트라는 거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면은 그 다음에 그게 중첩된 확률로 존재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 뭐 아무거나 다 큐비트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 종류들 들어봤을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수학적으로는 0이라는 상태, 1이라는 상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근데 양자 역학의 특성상, 양자 세계의 특성상 저 큐비트의 상태는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정해집니다. 근데 보기 전까지 이렇게 일부러 안 보고 있으면은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첩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안 쳐다보면서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요래요래 만져가지고 뭔가 바뀌었다 라는 게 큐비트를 제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저로 해서 선형 결합으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사실 중첩된 상태죠. 중첩된 상대 푸사이는 우리가 0이 나올 확률과 0이란 기저예요. 값이 0이 아니라 0이라는 기저에 대응할 확률과 그 다음에 관측했는데 1에 대응하는 기저가 나올 확률이 각각 얼마다겠죠. 근데 그 확률 자체를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확률 진폭이라는 좀 다른 개념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또 확률 진폭이 뭔데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 진폭이라는 게 뭔지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확률 진폭의 제곱은 관측했을 때 기저가 관측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슈레딩거 고양이 같았으면은 죽을 확률이 2분의 1, 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루트 씌우면 뭐예요? 죽을 확률이 루트 2분의 1, 살 확률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확률 진폭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그냥 실수로 할 게 아니라 확률 진폭은 복소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복소수니까 뭐 음수도 되고 뭐 허수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확률 진폭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도 될 수 있고 제곱해서 2분의 1만 되는 그러니까 크기에 제곱해서 그냥 제곱은 아니에요. 복소수는 그냥 제곱 치는 게 그 길이랑 상관없어요. 자기 켤레랑 곱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는 게 길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산했을 때 확률 진폭은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확률 진폭은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고 걔를 관측했을 때 나오는 확률이 50, 50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뭘 하든 그 값이 확률 진폭 자체는 막 지맘대로 나올 건데 우리는 걔 제곱만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 값을 복소수로 한다고 하면은 그 복소수는 진폭과 위상 정보를 포함한 뭔가 우리 분야에서 많이 쓰는데 해양파들 중첩된 것 같이 뭐 그런 상황으로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지수의 허수 제곱을 하면은 그게 뭐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i 사인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복소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걸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거니까 사실 요 확률 진폭 하나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률 진폭이 어떤 값이 찍힐 수 있냐면은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합쳤을 때 걔가 원점을 기준으로 어떤 구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큐비트가 취할 수 있는 중첩된 상태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합쳐봐야 어떤 케이스든 간에 확률 진폭의 제곱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 확률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러니까 벡터의 길이가 정해진 거예요. 알파 절대값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죠. 베타 절대값이라는 거가 얼마가 됐든 간에 걔네들 제곱끼리 더해주면은 무조건 1이 된다고 하니 이걸 구성한 알파 절대값과 베타 절대값은 그냥 어떤 구 표면상의 값이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1인 구. 그래서 그걸 블로우스피어라고 하고 그 상에 있던 어떤 점들 간에 얘네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벡터의 공간 회전을 가지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 연산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값이 찍히면은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0이라는 그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값이 찍히면 무조건 1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여기 찍히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구로 얘기하면 적도죠. 적도의 값이 찍히면은 0하고 1이 나올 확률이 반반이고, 위로 가면 좀 더 0에 가까워지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에서는 그러는데, 근데 9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도는 좌표도 나오거든요. 걔는 뭐냐면은 여기 위상에 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상이라는 거는 하나만 가지고는 큐비트 안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 개 큐비트면은 같은 위상이면은 서로 보관 간섭이 뜰 거고, 다른 위상이면은 서로 상쇄 간섭이 뜰 거잖아요. 그래서 위상을 제어를 해주면 이 진폭은 유지하면서 아니면 확률은 유지하면서 위상을 뒤집어 주면은 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고, 그 상태에서 확률 진폭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보강 상쇄 간섭이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이 아닐 것 같은 애들은 상쇄 간섭을 시켜서 없애주고, 답일 것 같은 애들은 위상을 잘 조절해서 보강 간섭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값이 뿅 하고 나올 거다 하는 컨셉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은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공간 좌표에서 공간 좌표에서 구 모양의 영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안에서 그 상태를 조작하는 것만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큐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큐비트가 확률 진폭을 얼마를 갖냐를 잘 제어를 해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큐비트한테 야 너는 지금부터 확률 진폭이 얼마야 라고 받아 적어,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드웨어에서 바꿔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요 벡터가 지금 벡터라고 하지만은 그 양자가 큐비트가 갖는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를 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벡터를 강제로 끌어다가 저기로 옮기는 그런 행동보다는 이 전체 시스템을 어떤 새로운 회전축을 놓고 회전을 시켜요. 몇 도를. 이 축으로 몇 도를 회전을 하면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 식의 연산을 할 겁니다. 큐비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큐비트를 회전시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큐비트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큐비트가 나타낸 상태를 공간상에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값으로 대표되던 여기 x, 여기로 여기 지금 푸사이죠. 푸사이로 대표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큐비트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환을 시켜줄 텐데, 그게 양자 컴퓨터가 하는 일인데, 그 변환되는 과정이 공간상 좌표에, 어차피 우린 데이터 벡터 할 거니까 데이터 벡터가 공간상에 찍어놓고 위치를 찍어놓고 걔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강제로 잡아다 옮기는 게 아니라 공간 좌표에서 이 구의 표면을, 블로그 구의 표면을 따라서 회전하는 그런 변환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해주겠다, 정의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 하드웨어 안에서 저기 막 큐비트를 뭐 어떻게 바꾸고 뭐하고 하는 거 솔직히 몰라요. 저는 몰라.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면 얘가 뭐를 하냐라고 하면, 수학적으로는 블로우 스피어 상에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걔를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회전 행렬로만 표현이 된다. 양자 컴퓨터가 하드웨어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 회전하는 거를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에 맞춰서 해주고 거기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양자 컴퓨터의 연산입니다. 이건 이제 수식을 좀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큐비트가 갖고 있는 중첩된 상태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변환 행렬, 회전 행렬만 넣어주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의 큐비트는 알파하고 베타라는 확률 진폭을 갖고 있었죠. 그럼 걔가 변환을 했을 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는 확률 진폭으로 바뀔 거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 결과로 나오는 푸사이 프라임이 될 거다. 근데 얘네들 길이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왜냐면 모든 문제 그 발생 확률의 합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행렬을, 어떤 벡터를 무조건 반지름, 원점에서의 거리, 반지름을 유지를 하면서 회전만 시켜주는 행렬이 그 실수만 있으면 직교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교행렬은 자기 안에 있는 행과 열들이 모두 서로한테 그 직교를 해서 내적을 치면 0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되는데 이거를
복소수로 확장을 해버리면은 단순히 이 T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 아니라 그 자기의 켤레에 대한 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렬이 있으면은 켤레 전치를 했을 때 그 곱이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게 유니터리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에서는 유니터리 행렬이고 실수에서는 직교 행렬이라고 하면은 직교 행렬이 좀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벡터가 주어졌을 때 걔 길이를 보존하면서 회전만 해서 값을 바꿔주는 그런 유니터리 행렬로만 양자 컴퓨터의 연산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산을 신나게 해놓고 그럼 결과를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중첩 상태가 무너져서 기저 중에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아까 알파하고 베타라는 확률 진폭을 막 뭘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몰라요. 관측을 하면은 확률 진폭 값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기저만 0하고 1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그럼 아니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여러 번 뽑는 걸 하면 아까 확률 진폭이 있으니까 확률 값으로 우리가 0이 몇 번 나왔고 0기저 몇 번 나왔고 1기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각각 얼마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알파고 베타를 알 수 있습니다. 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큐비트 하나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잠깐 잘랐다 갈게요.